됐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저희가 시장에서 의사결정하는 원리를 발표하게 된 208271 이진수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가게의 의미와 역할, 두 번째로 이건 좀 주제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보도자료로 나올 수도 있는 이유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소주제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품시장에서의 가게의 의사결정,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가게의 의사결정, 다음에 문제를 풀 거고요. 다음으로 기출문항 유형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게의 의미와 역할을 보실 건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우선 가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게의 의미 읽어보면 우리가 경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대가를 수입원으로 하여 상품의 최종적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경제 주체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하는 말은 소비의 주체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역할, 아까 말했던 상품의 소비자 그리고 생산요소 시장에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요소, 이 시장의 생산요소 공급자, 그리고 다음에 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납세자의 역할은 이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제가 이 문제지를 찾아본 결과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습서에도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인식을 하고 다음에 선택, 대안, 나열, 평가 기준 설정, 대안 평가, 최종 선택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선 문제인식, 말 그대로 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들의 서열을 정한. 근데 이 서열이라는 건 한마디로 선호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상품을 설계할 때 가격, 디자인이 있다면 나는 가격이 더 중요한 것 같아 하면 서열을 가격한테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호도를 보고 서열이라고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안 평가. 평가표를 작성하고 비용과 편익,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들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한 대안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품시장에서의 가게의 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선 상품시장이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생산물 시장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가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네, 이걸 우선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게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가게의 합리적인 선택이란 경제적 순편익, 그러니까 이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게가 그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이거는 일상생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5시간의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5시간 동안 PC방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PC방이 있는데 이 PC방은 1시간에 1,000원이 들고요. 그리고 동명에 있는 헤라 PC방은 이름 번네. 네, 갔다 오는데 왕복버스비 2,000원이 들지만 300원밖에 안 들어요, 1시간에.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하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질문은 이제 좀 더 세부 설명이고요. 나는 PC방 1시간 이용할 때 1,500원만큼의 만족감을 얻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집에 가만히 있을 때에도 이런 좀 지적을 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무조건 만족감이 0입니다. 그리고 왕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1시간이 듭니다. 갔다 오는데 합쳐서 1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1부터 할 수 있지만 3이 좀 어이가 없기 때문에 상황 3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순편익은 당연히 여기 이 0.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기 때문에 효능은 0이죠. 근데 효능은 0인데 여기 어디냐? 내가 헤라 PC방을 갔을 때 이때를 나중에 좀 보시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명시적 순편익은 2,800원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 내가 이 상황 3을 선택하면서 가장 효용이 큰 이 헤라 PC방 갔을 때 이 명시적 승편익이 2,800원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경제적 승편익은 마이너스 2,800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상황 3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동네 PC방의 명시적 승편익은 얼마예요? 동네 PC방의 명시적 승편익은요, 네, 여기서 구할 수 있듯이 2,500원이에요. 우선 상황 1부터 다시 설명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네 PC방을 갔을 때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럼 이때 우선 명시적 승편익은 7,500원 마이너스 5,000원. 그래서 내가 5시간 PC방에 앉아 있으면서 얻는 만족감 7,500원에 드는 비용 1시간에 1,000원이죠. 그래서 이 5,000원을 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명시적 승편익은 그냥 내 효용에다 비용을 뺀 이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명시적 승편익은 2,500원이 되죠. 근데 헤라 PC방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6,000원, 이렇게 승편익이 6,000원인 이유는요, 아까 이렇게 왕복하는데 1시간이 들었죠. 그래서 그럼 난 PC방을 4시간밖에 이용을 못하죠. 그래서 4시간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1,500 곱하기 4 해서 6,00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2,000원은 여기 버스비가 2,000원이에요. 그리고 2,200원은 이제 4시간 이용하면 300원 곱하기 4이기 때문에 1,2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됐을 때 2,800원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명시적 승편익이 2,800원, 얘는 2,500원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 그럼 경제적 승편익을 구해봤을 때는 2,500 마이너스 2,800원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00원, 얘는 2,800원 마이너스 2,500원이기 때문에 3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경제적 승편익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가 합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난 그 상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0보다 큰 값을 상황 2, 헤라 PC방을 갔을 때 300원이죠. 그래서 난 이렇게 됐을 때 상황 2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헤라 PC방을 갔었고요.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가계의 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의미는 노동력을 두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아까 상품 시장에서 상품을 두고 거래를 했다면 이 노동시장은 한마디로 이 노동력을 두고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가 임금 협상을 하는 시장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임금과 여가의 가치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되는데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가계 의사결정 예시 사례인데요. 우선 사례는 영빈입니다. 대학생인 영빈이는 겨울방학을 맞아 사촌이 살고 있는 호주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또 이제 영빈이가 호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영빈이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알바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빈이에게는 잠자는 시간과 게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0시간이 남는데요. 그럼 나는 이제 집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1시간당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을 받는데요. 1시간당. 네, 그럼 영빈이는 몇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했을 때는 1시간당 5,000원의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자, 잠깐만 이제 각자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이라는 것이. 선생님 이거 아래 이거. 네, 이건 피로도라는 건데요. 일을 하면 당연 피로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1시간 했을 때부터 이렇게 10시간 다 했을 때까지 피로도가 아래 나와요. 피로도를 돈으로 환산한 거죠? 네, 돈의 가치로 나타낸 거죠. 자, 이제 각자 시간 몇 분 정도? 시간 한 3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시간이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위에 표를 놔둔 이유는 저걸 보고 해야 이제 좀 더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는 우선 여기 위에 상황 1이 있고요. 아래 또 상황 2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있는 휴식의 가치, 그러니까 여가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과 피로도만 고려했을 때의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노동의 가치가 얼마였죠? 2만 원. 네네. 2만 원 1시간씩 나가는데.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노동의 가치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이
이 노동 임금이 2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노동 임금이 피로도보다 클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 피로도가 2만 원보다 작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8시간이 19,000원이기 때문에 이때를 한 개라 두고 8시간까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일을 하고 난 이제 편익을 구하는 거예요. 만족감을. 그래서 내가 2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2만 원에다가 이제 필요의 가치 3,000원을 빼요. 이렇게 됐을 때 편익 17,000원, 그리고 시간당 이렇게 19,000원, 13,000원, 만원, 7,000원, 6,000원, 6,000원, 1,000원 하고 이 만원의 가치는 휴식을 나머지 2시간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나머지 휴식의 가치 10,000원을 합쳤을 때 가격이 계산기로 돌려봤을 때 이제 82,000원이 나옵니다. 우리는 경제만이기 때문에 이 수학적 계산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네. 계산기가 해줘.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상황 2를 보시면 이제 여가의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럼 임금 마이너스 피로도 이게 바로 노동의 가치가 되겠죠. 그럼 이 노동의 가치가 휴식의 가치보다 높을 때까지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구해보면 6시간까지 일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피로도가 14,000원이고 그리고 이 1시간당 임금이 2만 원이라 했죠. 그럼 2만 원에다 14,000원을 빼면 6,000원이 되죠.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가 6,000원, 이 6,000원까지가 이제 휴식의 가치인 5,000원보다 큰 가장 마지막 점이 됩니다. 왜냐면 7시간 일할 때는 피로도가 18,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때 노동의 가치는 2,000원이 되겠죠. 2만 빼기 18,000. 그럼 이렇게 되면 노동의 가치가 휴식의 가치보다 적어지게 되죠. 휴식의 가치가 5,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럴 때 나는 6시간까지 일을 하려 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순편익을 구하면 이제 위에랑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휴식 4시간을 했기 때문에 2만 원을 더해줘요. 이렇게 됐을 때 최종 만족감 효용은 89,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상황 1에서는 노동과 피로도만 고려했지만 상황 2에서는 저거 두 개에다 이제 휴식의 가치까지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 두 개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일을 할 때 휴식, 여가의 가치까지 고려해야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저거 한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8시간 해야 가장 일하면 효율적이라 했는데 네. 만약 10시간 전부 다 일을 하고 거기서 25,000원 빼면 안 돼요? 자, 10시간 일하면 돈 얼마 벌지?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버는데 여기 제가 위에 써드린 피로도는 이제 1시간째 일할 때 피로도가 3,000원 그리고 이제 1시간 일을 했다 치고 그럼 이제 2시간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2시간째 일을 했을 때 피로도가 4,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용진이가 말한 대로 하면 이제 10시간 일을 했다 치면 피로도를 25,000원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피로도를 함께 얻는다고 생각을 하죠. 저거 그러면 저거 피로도는 추가적인 피로도지. 네네. 피로도의 추가분이지. 네, 추가적인 피로도가 그러면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그냥 피로도의 총합이 아니라 네네. 이제 이렇게 누적돼서 점점 붙어가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8시간이 나오겠네. 왜 8시간이 나오냐면 추가적으로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은 얼마야? 1시간 일을 더하면 2만원이 항상 일정하지. 네. 추가적인 편익은 2만원씩 일정한데 피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다가 9시간 일하면 피로도가 손해보죠. 네. 8시간까지만 딱 일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 그냥 피로도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추가적 피로도.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네, 한계 비용. 네. 추가적 피로도라는 용어를 다시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상황 2는 어떻게, 왜 6시간이 되나? 상황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동의 가치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노동의 가치를 한 건 이제 임금, 제가 받는 2만 원의 임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피로도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임금 얻은 거에 이 피로도의 가치, 첫 번째 1시간째 일한 피로도의 가치가 3,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임금에서 피로도를 뺀 이 값이 이제 노동의 가치라고 그렇게 두고 이제 풀었습니다. 근데 여가 가치를 어떻게 고려했죠? 네,
여기서 여가의 가치는 다른 뭐 한계점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1시간 휴식, 그러니까 여기서 5,000원으로 일정하다 했지. 네네 1시간의 여가 가치는 5,000원 일정하니까 네네 17,000원이 5,000원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했다 이 말이죠. 네네.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하고, 그래서 5,000원이 딱 되는 순간까지 노동을 하겠죠. 네네 5,000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언제인가? 지금 임금 마이너스 피로도가 5,000원인 순간이 몇 시간째? 5,000원대인 순간은 없는데 이제 이 임금 마이너스 피로도가 이제 6,000원일 때까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피로도가 18,000원이 됐을 때는 이제 임금 마이너스 피로도가 2,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휴식의 가치보다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6시간까지 일을 하고 7시간대부터는 이제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시간 휴식을 하게 됩니다. 자, 저거 왜 뒤에 5,000원이 4번 더해지는지 알겠죠? 예. 이거는 4시간 휴식을 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총 만족감이 가장 큰 방식은 여가 가치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자, 질문 있나요? 자,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기인데 이제 문제 풀 시간 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두 문제를 한 3분? 네 4분 정도면 여유 있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이쪽으로 다 풀었다 생각을 하고 바로 기출문제 풀어보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대한 문제고요. 우선 이 문제를 풀 때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상황에 이 A, B, C의 상황을 대입해서 이제 이거 불러 저거. 짜증내지 마.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상황에 A 상황, B 상황, C 상황 때 이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비교해서 이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억 1개월에 10회를 이용할 경우 이 방법을 택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10회를 이용할 경우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지문과 같은 뜻인데요. 그래서 그럼 이걸 상황에 따라 비교를 해보면 이제 A 상황에서 월 회비 없이 1회 사용할 때마다 1만 원을 낸다 했으니까 그러면 10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야 되죠. A 상황에서. 네. 그리고 B 상황에서는 월 회비 4만 원을 내고 1회 사용할 때마다 5천 원을 낸다. 그랬으니까 그럼 월 회비 4만 원에 이제 10회 사용했죠. 그래서 10회이기 때문에 10회 사용하면 이제 5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럼 4만 원 더하기 5만 원은 9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C는 월 회비 12만 원을 내면 무제한 이용 가능하죠. 그럼 C 상황에서는 그냥 10회든 11회든 뭐 100회든 다 12만 원이 나오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 가장 적은 비용 9만 원이 드는 B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겠죠. 그리고 다음에 니은 상황을 보시면 월 9만 원으로 이용 가능한 최대 횟수는 9회이다. 했기 때문에 그럼 A, B, C 상황에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A 상황 이렇게 9회 사용했으니까 얘는 그냥 단순히 9만 이제 9회 이제 9만 원으로 9회를 최대로 할 수 있고요. A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B 상황에서는 9만 원을 내면 월 회비 4만 원을 냈다 생각하고 나머지 5만 원으로 이제 1회 사용당 5천 원이기 때문에 그럼 5만 원은 이제 최대 10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상황에서 10회를 사용할 수 있고요. C 상황에서는 12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C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최대 횟수는 9회가 아니라 10회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오답이고요. 다음에 월 10만 원으로 이용 가능한 최대 횟수는 12회이다. 네, 이거를 또 상황에 따라 분석해 보면요. 이제 그럼 월 10만 원을 사용했을 때 A에서 10만 원 사용하면 총 10회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A에서 그럼 10회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B 상황에서는 이제 4만 원을 내고 그럼 이제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6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만 원이 남게 되면 1회당 5천 원이기 때문에 이제 6만 원으로 최대 12회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저기 10만 원이기 때문에 C 상황에서는 역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횟수는
B 상황에 12회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디귿은 정답이겠죠. 맞아. 그리고 답은 이래서 2번이 나오지만 우선 리을 상황을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리을 상황 1개월에 12회를 이용할 경우 A 또는 C 방법을 택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선 A 상황에서 12회 이용할 때 그냥 12만 원 내면 되고요. B 상황에서는 4만 원을 내고 12회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6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B 상황에서는 1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C 상황은 무제한으로 12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12만 원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B 상황 10만 원이 B 상황 10만 원일 때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리을의 오답입니다. 아 맞았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4번 AC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또는 나의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여 하나의 제품을 비교하다. 뭐야?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도 모두 옳은 이라는 문제로 이거는 우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상황이 있는데요. 우선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상황, 나상황 이걸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구입하는 제품을 결정하면 이제 그냥 답이 나와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문제 기억을 보면요. 가에서의 의사결정 단계의 순서가 바뀌면 구입하는 제품이 달라진다. 근데 우선 이 문제는 1번 단계, 1번 단계와 2번 단계, 아니 뭐 1번 단계와 3번 단계, 2번 단계와 3번 단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마지막에 구입하는 제품이 바뀔까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대로 구해보게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결국 바뀌게 되어도 이렇게 뭐 선호 수준은 보통 이상인가, 실용성은 좋음 이상인가, 그리고 가격은 보통 이상인가 하면서 결국에는 이 순서가 바뀌게 되어도 결과는 같게 됩니다. 근데 이 순서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니은 나에서는 어떤 결과가 뭐 나오죠? 네? 결과는 네, 결과를 우선 주셨나요? 네, 이걸 진행해 보면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대로 C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선호 수준은 보통 이상인가? 이게 A, B, C 다 보통 이상이죠. 다음에 그리고 실용성의 선호 수준은 좋음 이상인가? 이러면서 실용성 선호 수준 보시면 좋음 이상은 A와 B가 됩니다. A와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호 수준 A와 C 현재 만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의 선호는 보통 이상인가 하면서 여기서 가격 보통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A와 B가 없었으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C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는 바뀌지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보다 예상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서 각 제품에 대한 평가 점수의 합계를 계산하죠. 네. 이건 한마디로 이 디자인 실용성 가격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뭐 서열을 정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보고 이제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상 문제를 중요하게 봤다 이랬다기보다는 이 세 부분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다 봤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 고려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와 나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구입하는 제품이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가는 C가 나왔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어보면 평가 점수 합계를 계산하면 되니까요. 이제 A 제품은 4, 5, 2이기 때문에 11이 나오죠. 네. 그리고 B 제품은 4, 3, 3 하니까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C는 3 더하기 4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도 10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A는 11점, B는 10점, C는 10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최종 결과는 이제 A가 나오게 됩니다. 11점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구입하는 제품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 리을 각 평가 기준의 선호 수준과 평가 점수 사이에는 정해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선호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평가 점수는 높아지게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각 평가 기준, 이 선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뭐 좋음이 매우 좋음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면 이제
평가 점수는 올라가게 되겠죠. 합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선호 수준과 평가 점수 사이에는 정해 관계로 이제 선호 수준이 오르면 평가 점수가 오른다 라는 이런 정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 답은 5번이 됩니다. 우와. 그럼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2번. 네, 다음으로 그 다른 문제는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저희가 한번 답이 해봐요. 뭐예요? 답. 전 풀었어요. 답은 뒤에 나와 있어요. 아, 뒤에 네, 마지막 장에 있는데 아, 마지막 장? 그럼 막장이에요. 안 나와있구만. 인사가 돼 있어. 아름이 거 뒤에. 네? 아름이 거 뒤에. 아예 뒤에. 오, 마지막 장에 문제를 그럼 채점은 이제 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출문항 유형 분석이 있습니다. 이 가계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문제는 통계유형 중에 다른 이론들과 많이 연동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다른 이론들에 대해 이해가 함께 갖추어져야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아까 보셨던 선호도표 그런 것과 함께 이런 표와 많이 연동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하지만 최근 수능이 많이 쉬워지는 추세에 따라서 이제 고난이도 그래프 응용 문제는 자주 나오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자체는 출제 빈도가 많이 낮고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쉬운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만 간단히 이해하고 이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제 수능에서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